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연안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자망 어선들이 손쉽게 수산물을 잡으려고 마을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소라의 산란기인 여름철인데요. 불법 조업이 기승이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해녀들이 조업하는 남원읍 하레리 앞바다. 배 위에서 살펴보니 그물이 쳐 있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은 그물코가 촘촘한 자망입니다. 조업이 금지된 마을어장에 몰래 그물을 쳐 소라 등을 잡고는 그대로 놔둔 겁니다. 정작 해녀들은 자원 회복을 위해 산란기인 6월에서 8월 사이 소라 채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망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녀들과 작은 고깃배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흡 장치 없이 이제 물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리면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간단하게 걸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게 위험하니까 피해서 가죠. 혹시 걸리면은 프로펠러가 망가지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자망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이지만 최근 1년 새 제주도나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해경에서가 단속을 안 훔치게 이제 그건 소라 금치 기간에 더 놓는 거라 그 배들은. 해경은 해안가에서 22km 이내 해역은 제주도 소관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경우만 수사를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는 어업지도선이 두 척뿐이라며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다 해도 어업구역을 위반한 자망어선은 최대 40일간 면허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체기에 소라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마저도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 해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지도선을 전진 배치시키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항과 동시에 임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달 말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그물들을 잦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방에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한천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07년 태풍 나리가 핥힌 제주시 한천. 시간당 150mm의 물폭탄에 복개 구조물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차량 200여 대가 떠내려갔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밭 때도 복개 구간의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차량 30여 대가 쓸려갔습니다. 피해가 반복되자 제주시는 2019년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하천의 흐름을 막아 범람의 원인이 되는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교량 3개 등을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 일대 복개 구조물은 그대로 있고 위에는 차량 수백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사업 기본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 실시 설계를 마쳐 다음 달부터 철거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기본 용역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주민 설명회를 열지 못한 데다 복개 구조물 철거로 인한 도로와 주차시설 대안을 놓고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열지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준비가 돼야 이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주시가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로와 주차시설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빨리 이런 게 추진이 됨으로써 시민단체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천의 위치는 영향도 더 커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비를 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시 설계가 안 돼 이미 사업은 수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를 앞두고 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치권의 청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킥보드를 타고 청년들을 만나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4.3 해결에 노력하고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제주의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의 하나인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에 나선 것입니다. 당내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운전하는 전기차를 타고 정책을 토론한 이준석 대표. 취업과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 제주 지역 청년들을 격려한 뒤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법과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제 확장해 나가려면은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4.3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추념식 참석을 권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4.3 특별법에 의한 배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과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추가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억울한 분이 없도록. 국민의힘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근접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 당의 환노위 의원들께 그 부분을 잘 부탁드려서 저희가 정상 추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당론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원희룡 도정의 역점 사업인 제2공항을 당에서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내 최상위 교통계획인 제2차 국가기관교통망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세부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지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이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오는 2040년까지 국가교통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서에서 제주 제2공항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공항 건설로 장래 공항 부분 화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세부 추진 과제 항목에서 제주 제2공항은 수요와 환경성, 지역 의견 등을 종합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 달 뒤 발표한 계획에는 포함된 겁니다. 여러 공항 사업들이 국토기본계획과 부합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들어간 거지 이게 딱 제주 2공항을 찍어서 제주 2공항을 우리가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서를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교통부가 제2공항 사업을 국가교통망 계획에 명시했다며 스스로 부실한 용역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누락됐다가 다시 명기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기본계획 고시 전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환경부 동의만 남겨둔 제주 제2공항 사업. 송재호 의원이 다음 달까지 제2공항 사업을 매듭 짓겠다고 밝히고 오영훈 의원도 정석 비행장 활용론을 제기하는 등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논의 흐름의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국토부의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문학은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 목포시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학자원을 토대로 문학의 수준 높은 대중화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문학의 성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1980년 10월부터 무려 1088부작이 방영됐던 MBC 드라마 전원일기. 푸근한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담은 국내 최장수 드라마입니다. 첫 회부터 1년간 극본을 쓰며 전원일기의 역사를 시작했던 건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이었습니다. 최초 근대 극작가 김우진, 최초 장편 소설을 집필한 여성소설가 박하성, 평론문학의 독보적 존재 평론가 김현 등 한국 문학의 선구자들이 목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목포가 문학과 사람을 잇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문학을 주제로 한 국내 첫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목포 문학의 근거가 되기도 한 이런 농촌과 어촌이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인간의 고뇌와 성찰이 담긴 가장 내면적인 예술인 문학을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관건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문화의 축제가 되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네. 일단 다음 달 장편소설 부문 국내 최고 상금인 1억 원이 걸린 목포 문학상 공모가 시작되는 등 국내 문학계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이 항구도시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도 제주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요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참 잦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낮 동안 볕에 의해 달궈진 공기가 이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가 자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제주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낮에 동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옅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는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라산 등반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22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25도에 머물면서 낮 동안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25도에서 26도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는데요.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늘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인 만큼 해안가와 갯바위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돼 일부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진에어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가려던 진에어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이륙하지 못해 승객 189명이 1시간여 동안 기내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에어 측은 엔진 자체에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 시동을 걸기 위한 부품이 문제를 일으켜
해당 부품을 교체한 뒤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민의 3분의 1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9만 3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27.8%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자는 5만 5천여 명, 8%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백신 이상 반응 신고 832건이 접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의 5일장과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 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쳐 특별 양형이 가중되어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장성철 후보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원심이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당시 토론회 영상과 녹취록이 있어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고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화북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지난 1992년 펌프장 조성 당시 제주시가 하천관리청인 제주도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 스스로에게 허가를 신청했다며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업무가 시에 위임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 등은 화북 중계펌프장 원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상하수도본부 소속 A씨가 주민 지원금을 횡령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